인간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고 커리어를 강제로 밀어붙이며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펼쳐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들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마치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거부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고 내 뜻대로 지수를 움직이려 하며 무리하게 QQQ, QLD, TQQQ의 숫자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삶과 자산 모두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통제 본능 뒤에 에고, 즉 자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확실함과 안전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자아 아래에는 직관과 무의식 그리고 신의 인도하심이라 불리는 더 깊은 층의 영혼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만 인생과 투자를 강제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거대한 심층의 흐름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내면의 에너지는 사라지며 확실해 보였던 계획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를 멈춰 세워 더 깊은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때때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답이 아닌지, 왜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QQQ, QLD, TQQQ라는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삶이 우리를 인도하게 두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 속에 자랐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면 더 많이 말하고 설명하려 하고, 커리어가 불투명해지면 새로운 전략과 목표를 찾아 허겁지겁 움직입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거나 근거 없는 확신으로 더 위험한 곳에 뛰어듭니다. 자아의 마음속에서 행동은 곧 안전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환상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멈춰서서 듣는 대신 더 많은 행동과 통제를 선택하며 삶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영혼의 진실을 회피하는 교묘한 방법일 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수면을 계속 휘저으면 바닥이 보이지 않고 물은 탁해질 뿐입니다. 수면이 고요해질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자산의 수면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나스닥의 성장을 믿고 QQQ에 투자하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QLD, TQQQ를 보유할 때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장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마치 자신의 판단만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는 인류의 진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느려지고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마치 물이 마른 강에서 노를 젓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때 자아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삶은 의지력만으로 지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가까워질 때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솟아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강제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바로 열정과 에너지입니다. QQQ, QLD, TQQQ 투자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시대의 흐름인 기술의 진보와 혁신이라는 토양에 씨를 뿌렸다면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나무를 키우려 하며 매일 물을 주고 비료를 붓는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합한 땅으로 옮겨졌을 때 나무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번아웃과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더 이상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파멸을 향해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하락장 역시 투자자에게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억지로 수익을 내려고 발버둥치며 인버스에 투자하거나 무리한 단타를 치는 것은 마른 강바닥에서 배를 끌고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 멈춤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나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의 인도는 때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멈춤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삶은 커다란 중단이 오기 전에 언제나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열정의 상실, 어떤 방향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막연한 불편함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에 이를 무시합니다. 더 노력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신호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집니다. 어떤 투자자는 QQQ, QLD, TQQQ를 보유하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트만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이미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이고 지금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시장의 폭락이라는 거대한 충돌을 통해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의 길로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변화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초기 신호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은 더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에서의 위기, 관계의 붕괴, 혹은 깊은 탈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사건이 터진 후에야 비로소 변화를 결심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신의 인도는 명확한 지시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경험들을 통해 옵니다. 자아가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삶의 심오한 교정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증상들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 직장을 잃거나 소중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필연적인 붕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에게 이것은 파괴이고 혼돈이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영혼의 깊은 재구조화입니다. 고통 없는 의식화는 없다는 말처럼 진정한 성장은 자아의 오래된 환상이 깨질 때 시작됩니다. 불사조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태워 재가 되어야 하듯 우리 삶의 어떤 단계들은 완전히 용해되어야만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기 위해 기존의 연결이 약화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투자에서 MDD, 즉 최대 낙폭을 견디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하락장을 지나는 것은 자아의 오만함이 깎여나가고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시장을 다 안다는 착각,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는 탐욕이 불타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시장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껍질을 깨야 하듯 인생의 낡은 구조가 해체되어야 그 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납니다. 돌이켜보면 실직이 더 의미 있는 일로 인도하고 관계의 종말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계획의 실패가 진정으로 믿는 가치를 따라 살게 합니다. 붕괴는 두 단계 사이의 전이일 뿐입니다. 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은 방향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길들을 치우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길이 무너지고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삶은 아주 미묘한 징후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작은 우연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우연히 들은 정보,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열리는 작은 틈새입니다. 융은 이를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와 외부 사건 사이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자아의 이미지를 버릴 때 주변 세계는 미묘하게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앞은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치만큼의 안개가 걷힙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산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QQQ, QLD, TQQQ라는 도구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동반자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인류 문명의 진보라는 거대한 지능이 나의 자산을 함께 불려주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신이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인도하심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 문을 닫아 다른 길을 보게 하고 적절한 시기에 귀인을 보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자아의 경직된 계획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정교한 안내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며 그 차원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부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신호와 우연을 지나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증거는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외부의 성공이나 즉각적인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요한 상태입니다. 융은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마다 불편하지만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 신발을 신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인생과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내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늘 긴장과 불안이 따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서면 비록 앞날이 완벽히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한 안정감이 올라옵니다. 스티븐이라는 한 남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자산을 가졌지만 늘 눈에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회적 성공이라는 자아의 목표를 쫓았지만 내면은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일들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졌고 눈빛은 살아났습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상태로 말합니다. QQQQLD TQQQ를 보유하면서도 내 삶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다면 당신은 자본의 흐름과 영혼의 흐름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이 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과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내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고 그 거대한 흐름과 함께 흐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최종적인 합격 통지서입니다. 인생은 자아의 의지만으로 조종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배열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팽팽해지고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안개는 거치고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삶의 커다란 전환점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낼 때가 아니라 깊이 경청하고 내 앞에 놓인 길을 믿기로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소나기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인류의 지혜가 담긴 QQQQLD TQQQ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의 손길 위에서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길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자신을 믿고 그 길에 몸을 싣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